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의 해설을 맡은 저는 서연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이제 24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3부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린 문제 2위와 10위가 들어있거든요. 어법 문제랑 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우셨던 빈칸 31번 문제까지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겁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또 학평 해설을 위한, 학평 변형을 위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만날 거니까요. 그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첫 번째 문제 3부 시작 24번으로 시작해 볼게요. 2부를 같이 들으신 분들은 쌤이랑 같이 이제 제목, 주장, 주제, 요지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24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중심 아이디어를 조금 꽉 잡아보는 그런 연습을 지금 시작해보죠. 자, 준비되셨죠? 첫 문장, it is so that. 자, it is so that이라고 하면 이때 it은 우리가 그것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서 뒤에 있는 대절을 받아주는 가주어 it이 되겠죠? 그래서 it is so that 하면 다음이라고들 한다. that 이하라고 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it is said that 이거를 people say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도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봅시다. Among the Bantu peoples of Central Africa. 자, Central Africa에 있는 반투 사람들 사이에서는 When an individual from one tribe meets someone from a different group, they ask. 자, when, 뭐 할 때요? 한 개인이 from one tribe, 어떤 부족으로부터 온 한 개인이 만날 때 someone from a different group, 다른 집단에서 온 사람을 만날 때면 여기까지 접속절이었고요. 이제 주절의 주어 시작입니다. They ask, 그들이 물어본대요. What do you dance? 자, 너 무슨 춤을 춰? 마치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What do you do?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What do you dance? 너 무슨 춤을 춰? 이렇게 물어본대요. Throughout time, communities have forged their identities. 자, 우리가 긴 시간을 통틀어서 공동체들은 have forged 하면은 구축하다, 만들어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have pp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2부에서 말씀드렸나요? have pp, 뭐뭐 했다. 가장 깔끔한 해석은 뭐뭐 했다. 긴 시간 동안 공동체들은 구축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뭐를요? Their identities.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었대요. 그들의 정체성을 쌓았는데 through dance, 춤 의식을 통해 dance rituals, 춤을 추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근데 이 dance rituals 자세히 꾸며주기 위해 관계대명사 붙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뒤에 who 뭐뭐뭐해서 부연 설명해주죠. 마찬가지로 사물 dance rituals, 춤 의식 이게 뭔지 자세히 꾸며주기 위해 관계대명사 대절 시작됩니다. Mark major events in the life of individuals, 개개인의 삶에 중요한 이벤트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그런 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고 하죠. 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죠? Including birth, 탄생, marriage, 결혼, and death, 그리고 죽음, 이런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be as well as A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부분은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be as well as A. 이거 동의 표현 뭐랑 같다, 이거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배우셨어요? 그쵸? 아마 우리 많은 친구들이 be as well as A 하자마자 not only A but also B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쌤이 항상 이 not only A but also B 또는 be as well as A를 만나면 항상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때 be as well as A 또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때요. A랑 B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A랑 B의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정답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이때 B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문장 해석이 훨씬 더 뚜렷하고 정확해집니다. 다시요.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이때 어느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요? A보다
B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요. 종교 의식에서 춤이 사용되는 건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어떤 민속 집단, 어떤 그 토속 집단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종교 행사에서 춤을 사용하는 거 너무 기본,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Important points in the seasons. 계절의 중요한 시점들, 뭐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라든지 추수,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라든지 그래서 계절마다 어떤 중요한 지점이나 종교 행사 이거는 조금 당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지만 조금 놀라운 정보는 탄생의 춤, 결혼의 춤, 그리고 사망의 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중요한 어떤 삶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댄스 리추얼스를 통해서 그들 집단의 정체성을 이렇게 쌓아 올려왔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순간, 우리 11월 학평도 중요한 순간이죠. 뭐 모의고사에 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계속 보실게요. That's the social structure of many communities. 많은 공동체의 사회적인 구조 이랬습니다. From African tribes, 여러분 from A to B가 나오면요. A부터 B까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장이 길어지고 지문이 조금 복잡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African tribes, 아프리카의 부족들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Spanish gypsies, 스페인의 집시들에 이르기까지 또는 anti Scottish clans, 스코틀랜드의 클랜하게 되면 어떤 뭐 시족 집단? 그래서 클랜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구조는 gains much cohesion from the group activity of dancing. 여러분 근데 이 문장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조금 길잖아요. 근데 주어랑 동사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쌤이 조금 살짝 해석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정확히 찾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니까 social structure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 되지 않으니까 괄호 안에 넣어줄 거고 컴마 역시 문장 성분 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문장 이렇게 괄호 안에 넣고 본동사가 그러면 gains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는 문장이 사실은 문장 핵심 성분만 보면 사회적 구조는 얻는다. 많은 응집력, 결속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겠죠. From the group activity of dancing. 그러면 집단의 춤이라고 하는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결속력을 얻는다고 해요. 아니 이거 조금 앞에 나왔었던 내용이랑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주제를 담고 있는 표현들은 한 번만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보시죠. Historically, dance has been a strong binding influence on community life. 역사적으로 춤은 뭐였냐면 a strong, 강하고 binding, 하나로 묶는, 결속하는 영향력을 가졌죠. on community life, 공동체의 생명에,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요. A means of, 어떤 수단이죠? Expressing the social identity. 뭐 이를테면 곰 부족의 춤이 있을 거고 뭐 호랑이 부족의 춤이 있을 거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수단이냐면 expressing the social identity. 사회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of the group, 그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이요. And participation allows individuals to demonstrate belonging.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allow A to B 나왔는데요. 우리 아까 2부에서도 살짝 등장을 했었지만 A를 B하게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가 뭐 그 춤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누구를 뭐하게 만드냐면 개개인들을, 그 집단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을 demonstrate a belonging, 일종의 자기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보여주게 합니다. 쟤도 곰부족의 춤을 추는구나, 쟤도 호랑이 부족의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겠다 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as a consequence, 우리가 안 그래도 지문 끝날 때는 중요한 문장이 나올 텐데 마지막 문장은 punchline 들어갈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마지막 문장은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as a consequence 또는 뭐 as a result 뭐 이런 결과적으로 therefore, thus, to 이런 식으로 결과, 정리해주는 연결사가 나왔어요. 그럼 너무너무 고맙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자,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as there are communities with distinct identities. 자, 지금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many types of dances,
많은 종류의 춤들이 있습니다. 뭐만큼이나요? 지금 여기 as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동등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큼이나 there are communities with distinct identities. 독특한, 뚜렷한,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즉 많은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춤이니까 집단이 많은 만큼 춤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 뭐였을까요? 1번 What makes traditional dance hard to learn? 자, 지금 여기서 make 동사는 가볍게 보시면 5형식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make는 얘가 혼자서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동사예요. 근데 우리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뒤에 보어 하나만 나왔는지, 목적어 하나 나왔는지, 목적어 2개 나왔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가 나왔는지 요거를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요. 봤더니 traditional dance를 전통 춤을 어떻게 만든다? 얘가 보어죠. hard to learn.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러면 what makes traditional dance hard to learn?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엇이 전통 춤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가? 가 됐고요. 자, 요건 아니죠. 그죠? 뭐가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2번 dance. 춤 땡땡 해놓고 A distinct sign of social identity. 너무 정확하죠?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뚜렷한 표시. 이게 바로 춤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계속 콩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것들 집단의 정체성과 그 집단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어떤 중요한 여정들마다 나타내는 춤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2번 너무나 정확한 정답 됐고요. 3번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3번은 단어는 variety는 다양성이란 뜻이죠. 그러면 자, 이 문장은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한다는 뜻이죠. The more varieties, 더 많은 다양성이 있을수록 the better dances, 더 좋은 춤이다. 춤의 다양성이 많을수록 춤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4번 feeling down, enjoy dancing. 우울한가? 그렇다면 춤을 즐겨라 라는 내용 너무 아닙니다. 5번 the original tribal dances. 부족의 춤의 기원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괜히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 25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실용문, 도표와 실용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혹시 도표 실용문 만나면 약간 꺼려지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 이거 매번 틀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 맞추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도표 실용문 구간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신 없게 이 구간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한 번쯤 시간 들여서 연습해 주시고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 돼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야, 이거는 꼭 다 맞춰야 돼!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는 정말 이 20번대 구간에서 탄탄하게 다 맞아주셔야 30번대 어려운 간접쓰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여유가 생기죠. 빈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가시면 또 순서,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어렵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기 위해 20번대 구간은 진짜 탄탄하게 다 맞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한 개씩 볼까요? 자, the table above shows the number of trips and expenditures for wellness tourism. 쌤이 왜 이거를 다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뜻을 모른다고 해도 지금 wellness tourism trips and expenditures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도 일단 요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숫자를 보여준다. 이게 몰라도 이게 영어가 아니라 심지어 무슨 그냥 기호라고 해도 무슨 별표 달, 해, 이런 문이라고 해도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속 보죠. 굳이 해석을 들어가자면 trips and expenditures, 여행의 숫자, 얼마나 많이 여행을 했는가랑 그리고 expenditure 하게 되면 지출이죠. 그 여행 경비, 얼마나 돈을 썼는가. 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wellness tourism에 있어서 travel for health, wellness tourism이 뭐냐면
뭐 건강과 웰빙을 위한 그런 여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온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in 2015 and 2017, 2015년과 2017년에 얼마나 많이 갔고, 그죠? Numbers of trips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볼게요. Both the total number of trips and the total expenditures. 자, both 나왔으니까 A and B 아시죠? 그러면 전체 이동 숫자랑 전체 여행 숫자랑 그리고 전체 경비가 were higher in 2017. 2017년에 더 높았대요. 뭐랑 비교했을 때요? Compared to those in 2015. 그러면 2015년보다 2017년이 지금 다 높아요. 보시면 아, 다 높구나. 다 높구나. 빠르게 슬쩍 보셔도 어느 것 하나 더 낮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1번 통과되는 거죠. 다음 2번 of the six listed regions. 우리 여기 나열된 6개의 이 지역들 가운데서 유럽은 가장 많이 방문된 장소입니다. 2015년과 2017년 둘 다요. 볼까요? 자, 지금 유럽은 2015년에나 2017년에나 지금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wellness tourism 하러 가는구나. 자, 이게 누구에 뒤따라지냐면 followed by Asia Pacific. 자, 지금 아시아 패시픽이 바로 그 뒤를 잇고 있죠. 그죠? 지금 2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2위가 되니까 아, 2번 문장도 오케이. 한번 보시죠. In 2017, the number of trips to 자, 라틴 아메리카랑 the Caribbean의 방문 숫자는 그럼 우리 이것만 봐주면 되겠죠. 이것만. 방문 숫자 2017년의 방문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가 more than 5 times 5배 이상이래요. more than 5 times higher. 여러분 이때 5 times 배수사 표현 아시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거 times로 나타내잖아요. 5배 이상 높습니다. higher than 누구랑요? 여기 that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the numbers of trips를 나타내죠. 그래서 Middle East, North Africa. 여기 어디 있죠? 예. 자, 이 부분이랑 지금 11.0이 59.1이면 아니 정말 쌤 산수를 잘 알지 못하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니 이거 5배 이상 맞잖아요. 그래서 3번도 통과합니다. 4번 같이 보시죠. 다음 이제 슬슬 오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While North America was the only region where more than $200 billion was spent in 2015. 2015년에는 2억 달러 이상 사용된 여러분 billion은 얼마를 뜻하죠? billion은? 이거 10억이잖아요. 그럼 10억인데 여기 앞에 200 있으니까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천억 되겠죠. 2천억 달러 이상이 쓰여진 유일한 지역이 North America였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2015년에 비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North America가 2천억 이상 사용된 유일한 국가 맞네요. 맞네요. 다른 나라 없네요. 자, 그런데 it was joined by 근데 이제 2017년에는 유럽도 합류하게 됩니다. 봤더니 2017년에는 아 여기 지금 유럽도 합류하게 되는 거 확인이 되고 있으시죠? 아 그럼 이제 틀린 거는 하나만 남았나 봐요. 5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5번 어디서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편 이랬습니다. 한편 meanwhile expenditures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Africa were each less than $10 billion. 자, 좀 전에 쌤이 billion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 billion 그럼 얼마죠? 100억입니다. 자, 100억 달러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100억 달러 미만으로 지출이 됐다. 어디에서요? Middle East 여기랑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015년과 2017년 여기 항목을 보시면 되겠죠. 각각 10 billion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 보이세요? 그쵸. 여기 10.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less라고 하기엔 얘가 초과했기 때문에 5번은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히 표가 나와 있고 괜히 막 숫자가 들어있고 이래서 조금 읽기 귀찮게 느끼실 수는 있어도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독해랑 상관없이 개인의 영어 실력과도 상관없이 반드시 맞추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맞춰주셔야 돼요. 다음에 꼭 맞추셔야 되고 자 그러면 26번 들어가 보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불일치 묻고 있습니다. 저는요, 일치불일치 문제 만나면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조금 먼저 슬쩍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조지 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슬쩍 볼 겁니다. 우리말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 사업 실패 후 학교 그만두게 됐다. 수학, 자연, 철학 등등 이렇게 World Society에서 화학으로 금메달 받았다.
오늘날 컴퓨터 과학의 기초, 뭐 퀸스 칼리지의 교수의 명 등등등의 내용은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가볍게 입력하고 나서 본문 올라가 보자. George Bull은 was born in Lincoln, England in 1815. 1815년 잉글랜드 링컨에서 태어났습니다. Bull was forced to leave. 우리 아까 저거 선지 본 것 같은데요. was forced는 억지로 하게 됐다란 뜻이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게 됐다. forced to leave school.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At the age of 16, 16살의 나이에 학교를 떠나야 했는데요. 왜요? After his father's business collapsed. 아버지의 사업이 collapse는 폭삭. 사업이 정말 망한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다라고 하죠. He taught himself. 자, 이건 뭘까요? He taught himself. 그가 스스로를 가르쳤다. 이거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아까 보셨을 때 뭐 나왔냐면 독학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teach something to oneself. 이게 지금 뭔가를 자기에게 스스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taught himself, 자기에게 수학과 natural philosophy and various languages. 여기 있는 단어를 몰라도 아까 선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수학이랑 자연 철학이랑 다양한 언어들을 스스로 공부했다, 독학했다. 이것도 일치하게 되겠죠. He began to produce original mathematical research. 자, 그는 독창적인 mathematical research니까 수학의 연구를 정말 쌤의 숙적인데요. 수학적 연구. 이 사람 보니까 쌤 슬쩍 찾아봤는데 수학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수학자 예요. 그래서 정말 독창적인 수학의 이런 그 연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학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To areas of mathematics, 수학의 그런 영역에 있어서, 영역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시죠. For those contributions. 자, 그러한 기여 때문에, 그러한 기여에 대해서 in 1844, 1844년 he was awarded. 여러분, award는 주다, 수여하다란 뜻이죠. 근데 수동태니까 받았구나, 수여받았구나. A gold medal for mathematics by the Royal Society. Royal Society에 의해서 수학 부문에 gold medal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전에 gold medal 이거 mathematics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정보를 살짝 보고 본문 올라가시면 이거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드실 거예요. 수학으로 금메달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답 3번 골라냈고요. 나머지도 살짝 보시죠. Bull was deeply interested in, 굉장히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Expressing the workings of the human mind, 인간의 정신의 작업을 in symbolic form,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내는데 엄청나게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And his two books on this subject.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그의 두 책. 보시면 The Mathematical Analysis, 뭐 수학적 분석이죠. 논리의 분석과 And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 바로 우리 사고의 법칙에 대한 어떤 investigation 하게 되면 탐구가 되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썼고, 이것들이 지금 여기 컴마는 문장 성분이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책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요. 얘네들이 이탈릭으로, 아이탈릭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권의 책이 얘가 본동사 됩니다. Form the basis of today's computer science. 오늘날의 컴퓨터 과학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정말 중요한 업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in 1849, he was appointed. 그는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다 4번, 5번에서 임명됐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The first professor of mathematics at Queen's College in Cork Island. 아일랜드에서 퀸스 컬리지의 수학의 교수님으로 임명이 됩니다. 첫 번째 교수님 임명됐고요. And taught there until his death in 1864. 1864년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가르쳤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치불일치 문제를 만나시면 위에서부터 그냥 무작정 읽으시는 것보다는요. 밑에서 우리말 선지 한번 쓱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정답률도 올라갈 거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그 다음 27번. 27번하고 28번은 이제 안내문 또는 실용문을 두 개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이거 꼭 당부드릴게요. 먼저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주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우리 이 다음 문제 보시면 천천히 넘겨볼게요. 혹시 여러분. 자, 28번은 일치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실수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싶은데 저는 매년 만나요. 매년 만나면서 쌤 이거 저 일치하지 않는 걸로 풀었어요. 이런 친구들 얘기를 꼭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7번, 28번은요. 반드시 일치를 물어보는 건지 불일치를 물어보는 건지 꼭 좀 정말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면 좋겠습니다. 27번은 일치하지 않는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Sustainable Mobility Week 2019년 지속 가능한 이동 주간이라는 일종의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this annual event for 자, 이 연간 행사입니다. For clean and sustainable transport. 지금 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이 연간 행사가 runs from November 25th to December 1st. 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여기도 아까 쌤이 from A to B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또 나왔죠. 그래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때까지 운영이 됩니다. The slogan for the event changes every year. 매년 이 행사의 슬로건은 매년 바뀌는데요. 매년 다른 슬로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and this year 이번 해는 it was walk with us. it is walk with us. 우리와 함께 걸읍시다. 우리와 함께 걸어요 라는 슬로건이래요. You can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below. 당신은 아래와 같은 이제 below는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되겠죠. 이 아래의 행사들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어떤 행사들인지 보죠. 이게 너무 귀엽다. 윙크하고 있네요. 자, walking challenge. 우리 걷기 챌린지입니다. 우리 그냥 챌린지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도전이죠. 그죠? 그래서 걷기에 도전하세요. 보시면 try to walk over 20,000 steps. 왜 챌린지인지 봤더니 2만 보를 걸으라는 거잖아요. 2만 보 이상 걷도록 해보십시오. 아, 이 문장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이네요. 걸어보세요. 걷도록 해보세요 라는 명령문입니다. During the weekend of the event, 이 행사가 있는 주말 동안에 2만 보 이상 걷도록 한번 해보세요. To promote a clean environment. 우리가 주말 되면 집에 안 있고 이제 밖에 나갈 때면 차 타고 다닐 텐데 그렇지 않고 걸어서 한번 가게끔 깨끗한 이 환경을 우리가 프로모트 할 수 있게끔 좀 더 촉진할 수 있게끔 행사 기간 동안 2만 보 이상 걸어보세요. 다음 Selecting Sustainable Mobility. 자, 이번에는 뭐를 선택하냐면 더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챌린지가 있네요. 봤더니 use.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Public transport.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or bicycle. 자전거 타세요. Instead of 뭐 대신에요? Your own car. 차 타는 대신에 자전거나 대중교통수단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지문 내용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용문 역시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요, 친구들한테 정말 편하게 말할 때는 이 문제는 우리 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눈이 있다면 우리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빨리 절약하고 뒤에 가서 시간 안배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계속 보죠. Participants,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이죠? 2개의 활동을 다 완성하는 참가자들이 are qualified, 어떤 자격이 주어진대요. 이 단어 모르시면 챙겨두세요. Be qualified to, 뭐 할 자격이 주어지냐면 apply for the Sustainable Mobility Week Awards. 바로 이 지속가능한 이동 주간 수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대요. Participants must register online.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됐고요. 정말 어렵지 않게 정답 4번이죠. 4번에서 한 가지 활동 아니고 2가지 활동 다 참가해야 수상 자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다 맞추셨죠? 다음 28번 같이 보실게요. 자, 먼저 28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그쵸. 이거 우리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꼭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꼭 해주세요. 꼭. 자, 그러면 Introduction to Furniture Making. 가구 만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가구 만들기 이 레슨 이런 거 1일 공방 이런 거 같아요. 여기는 조금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throughout this 4-week workshop, 4주간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students will build a solid foundation. 학생들은 아주 단단한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For their new venture into woodworking. woodworking은 여기서 이제 목재를 가공하는, 나무를 가공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모험의 단단한 기초를 만들게 될 거래요. 4주면 정말 그럴만하죠. 자, 근데 나이가 있어. 우리 정말 꼬마들이면, 정말 애기들이면 막
톱 같은 거 쓸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16 and older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 나이 연령 제한이 있고요. location 장소는 Harbor Community Center다. 뭐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보통 뭐 동사무소나 지금은 뭐죠?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dates December 7th to December 28th 매주 토요일에 7일부터 28일까지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시간 1 p.m. to 5 p.m.입니다. 4시간 동안 그리고 가격 $399, $399. Note,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냐면 previous woodworking experience, 이전에 나무를 만드는, 이전에 목재 가공하는 이런 경험이 is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완전 초보도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we offer full refunds. 우리 전부 다 환불해 드려요. full refunds는 약간의 그 제한은 공제하는 금액 없이 그냥 전부 다 환불해 드립니다. 전액 환불입니다. If you cancel at least 10 days in advance. in advance라는 표현은 꼭 기억해 두세요. 미리, 앞서서, 먼저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일만 먼저, 적어도 열흘 먼저 캔슬 하신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잘하면 with the guidance of an instructor. 우리 instructor는 보통 이제 교우 강사를 뜻하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의 가이드와 함께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들은요 will leave. 이 4주간의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뭔가 만들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handcrafted side table, 손으로 만든 사이드 테이블, 우리 옆에 말 그대로 사이드 테이블, 뭐 아니면 조그만 커피 테이블, 작은 테이블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 아니면 register, 무슨 뜻이죠? 접수, 등록이란 뜻이죠. 등록하고 싶으면,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게, 모카에게 연락, 컨택트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않게, 정말 어렵지 않게 정답 어떡하죠? 적어도 일주일 전 일치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연령 제한 있었습니다. 16세 이상이었고요. 토요일 5시간 아니지 4시간씩 진행됐고요. 목공 경험이 없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거 맞았습니다. 3번 정답. 4번 일주일 전 아니고 열흘이었어요. 다음 수강생들은 수작업으로 만든 의자 아닌데 그쵸? 사이드 테이블을 가지고 간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21번부터 18번부터 이제 28번까지 조금 수월한 그런 문제 구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29번 벌써 지금 못 알고 등장하나요? 여러분 쌤이랑 2부에서도 만나봤다면 2부에서도 양쪽에 별 달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29번 전형적으로 우리 많이 틀리는 어법 문제죠. 그리고 어법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형처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면 뭐를 물어보는 건지 대충 추론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줄 그냥 막연히 밑줄 그어져 있으면 아니 이게 뭐를 물어보는 건지 좀 짐작이 가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밑줄형 어법입니다. 이번 오답 베스트 가운데 12문제였었고요. 자, 전체 45문항 가운데 10번째로 어려웠었던 문제래요. 같이 시작해보죠.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자, 요 지문은 내용 해석보다는 해석이 자세히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변형 강의에서 만나보시고요. 여기선 쌤이 조금 선지의 어법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우리 지금까지 어법 진짜 오래 공부했죠. 은근 중학교 때도 3년 내내 공부했고 더 일찍 공부하신 분들 뭐 어떤 정도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다들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어법 공부하셨어요. 근데도 우리 어법 문제 만나면 자신 있게 이거야 라고 딱 정답 찾는 경우가 정말 드물죠. 이 문제 맞추신 분들도 보통 어떻습니까? 딱 이거야 라기보다는 이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면 좋겠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정답 찾으시고 그래서 이제 맞춰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법은 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우리 어법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 어법 어떤 수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 어법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좋죠. 좋습니다. 어떤 수업을 찾으셔서 조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서 내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죠. 아니면 내가 어떤 어법 문제집을 이만큼 푼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적으로 좋은 선생님, 기적적으로 멋진 수업 이런 거를 만나서 한 번에 나의 어법 고민이 해결이 되는 일은 사실은 정말 드문 일이죠. 그보다는 가장 전공법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매번 영어 시간마다 1개씩, 2개씩, 3개씩, 4개씩, 5개씩 어법의 포인트들, 어법의 출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거든요. 오늘도 어땠습니까? 우리 2부부터 계속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from A to B라든지 allow A to B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어법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매시간 우리 지금 어법 포인트 5개 보실 건데요. 정답 같은 경우는 포인트 2개 있어서 6개 보실 건데요. 오늘 우리 29번 문제 같이 해결하면서 이 어법 포인트 6개 내 걸로 만들자. 자, 그러면 오늘 이미 6개 쌓는 거예요. 6개 쌓고 이 뒤에 또 다음 수업에서 다른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에서 또 그만큼 5개만큼 채우시고 또 2-3개씩 채우시고 또 2-3개씩 채우시고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채워나갈 때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어법 문제 만나도 흔들리는 동공이 아니라 자신 있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게 돼요. 자, 얘기를 조금 길게 했지만 우리 오늘 나오는 5개 어법 포인트 여러분 걸로 만드실 거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serving 동사 ing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문장에 주어 동사 찾아주는 건 기본이잖아요. 봤더니 it should function 이렇게 나왔죠? 주어 동사. 그러면 function은 딱히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 되니까 그것은 기능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 자체로 이미 완성된 문장입니다. 완성된 문장. 완성된 문장인데 그 뒤에 ing 나왔죠? 완성된 문장의 앞이나 뒤에 ing 나오면 분사구문 의심해 보세요. 분사구문. 그래서 ing 이거 하면서 혹시 뭐 pp라면 뭐 이거 된 채로 이거 된 상태로 근데 지금 여기는 ing니까 이거 하면서란 뜻일 것 같아요. 봤더니 serving 어떠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to enhance the richness of the content 어떤 것의 이 풍부함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니 그러면 딱히 우리가 어떤 뚜렷하게 틀린 포인트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지? 뿐만 아니라 완성된 문장의 앞뒤에 붙은 ing 분사구문 직접 뭐뭐 한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ing로 쓰인 것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1번 분사구문 ing 통과. 2번 같이 볼까요? 자, 2번 where이 나왔어요. 쌤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1번은 많이 통과하셨는데 2번에서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온 것 같아요. 봤더니 정답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4명 중에 1명의 친구들이 2번을 선택하고 틀렸습니다. 약 25% 친구들이요. 자, where를 만나면 이거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왜 내신 걸까요? 우리 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신 거냐면 대개의 경우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구분하려고 내신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쌤이 제가 별표 맞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살짝만 옆으로 옮겨서 우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한번 볼게요. 자,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관계 대명사 대 관계 부사입니다. 왜 관계대 명사 있잖아. who라든지 which라든지 that이라든지 왜 관계 부사 있잖아. where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how라든지 자 그러면 어떨 때 관계대 명사를 쓰고 어떨 때 관계 부사를 쓸 것인가 자 이거 찾아내는 방법 여러분들 이 뒤를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까요? 불완전한 문장 나올까요?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다음, 그러면 대응 개념으로서 관계 부사 뒤에는 그쵸,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쌤, 완전한 문장이 뭔데요? 불완전한 문장이 뭔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 완전한 문장부터 살짝 볼게요.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이 동사가 야 있잖아 나는 사실은 삼형식 동사다. 나 목적어 갖다 줘. 그러면 알았어. 목적어 갖다 주는 거.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니면 동사가 야 나 있잖아 나 사형식 동사야. 나 목적어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 목적어 2개 주는 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다 챙겨주는 거. 이게 바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반면에 불완전한 문장은 뭐를 의미하냐면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동사가 야 있잖아 나 이형식 동사야 나 보어 갖다 줘 그러면 그래? 보어를 안 줘요. 동사가 야 나 삼형식 동사야 나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를 안 줍니다. 동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챙겨주지 않아요. 아니면 심지어 주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주어가 없을 때도 있고 쌤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가 없을 때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처럼 명사 성분이
빠져있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완전한 문장은 동사가 필요로 하는 성분 다 챙겨주는 거.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뭐 동사가 뭐 필요로 하는 뒤에 보어나 목적어 다 챙겨주는 거.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완전한 문장. 요거를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관계대 명사, 여러분 명사, 이름이 명사란 말이야. 관계대 명사. 그러면 명사는 문장에 엄청 중요한 성분이잖아. 그래서 명사를 빼버린다는 것은 마치 문장에 어떤 사람의 머리가 없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머리를 빼버리면 그 뒤는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 부사는 어떤 걸 말하냐면 뭔가 꾸며주는 건데 쌤 지금 꾸미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자,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 있지. 이게 없다고 해서 쌤 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꾸며주는 게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귀를 만들지는 않아. 부사는 꾸며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으나 마나 하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쌤이 좀 전에 얘기했어. 귀걸이도 빼면서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 나와요? 부사는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래서 얘가 있든지 말든지 존재감 제로야.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뒤에 완전한지 보자. 봤더니 speaking 주어 나왔어요. 동명사 주어. maybe 동사 나왔습니다. 비동사의 보어 impossible.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에 완전한 이형식 문장 나왔거든. 아, 관계 부사 들어가는 자리 맞네. 자, 그래서 2번은 많은 친구들이 선택했지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 이거 보자마자 10초 컷.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선지가 됩니다. 3번 보시죠. 3번은 이것도 되게 쉬웠어요. 준사역 동사 help는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도 맞고요. 투부정사를 써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help A, B, A를 B하게 돕다라고 하는 이 표현 B 자리에, 즉 여기서는 get 자리에 이렇게 써도 맞고요. to get을 써도 맞아요. help you get, okay. help you to get, okay. 그래서 이것만 보고 help의 목적 보어 자리는 원형도 맞고 투부정사도 맞다.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돼요. 4번 보죠. 4번 what이 나왔습니다. what은요. 우리 2부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what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또는 뭐 동사만 나오면 동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침 잘 됐다. 우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처럼 이것처럼 왓댓도 살짝만 옆으로 빼서 요것 좀 볼게요. 자, 정말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왓댓을 구분하는 문제죠. 너 이게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대신지 구분할 줄 알아?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what 뒤에는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문제.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 우리 봤죠? 좀 전에 명사성분 빠져있는 문장. 근데 접속사 that은 접속사일 뿐이니까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뿐이니까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정말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2번이랑 4번 오늘 마침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출제 많이 되는 포인트니까 꼭 좀 잘 챙겨 두실게요. 자, 그러면 what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은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될 텐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올 텐데.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4형식 동사 offer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offer 무슨 뜻이죠? 이거 제공하다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offer 굳이 제공하다가 아니어도 주다, give 아니면 뭐 사주다, 만들어주다, 보여주다, 뭐 제공해주다, 뭐뭐 주다 이렇게 주다가 들어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소위 수요동사라는 별명으로 4형식 동사를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offer.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쌤이 줬어. 쌤이 수여했어. 이러면 뭐를 수여하셨는데요? 뭐를 수여했는지가 궁금하겠죠. 얘들아, 쌤이 1등상 줬어. 내가 1등상 줬다? 아니면 뭐 개근상 줬다? 개근상을 수여했어. 이러면 누구한테 주셨는데요? 즉, 수여하다라는 동사는 누구한테 뭐를 줬는지 두 개의 정보가 궁금한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누구에게 뭐를, 너에게 기회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돼.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나 보어가 없든지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꽉꽉 찼어. it, 주어, offers, 동사, 너에게 기회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완전한 사형식 문장이 꽉꽉 차 있어. 지금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네요. 그럼 어떻게 완전한 문장이랑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을 우리가 뭘로 고쳐주냐면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면 돼요. 접속사는 그냥 문장과 문장을 말 그대로 접속해 줄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정답 찾아냈고요. 마지막 5번 같이 보실까요? 5번은 뭐를 묻는 문제일까요? 봤더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병렬에 가장 가깝습니다. It does not substitute. substitute 대체하지 않아. But 그렇지만 그보다는 뭐 하냐면 대체하지 않고 여러분 does not substitute죠? 그럼 but 뒤에도 역시 3인칭 단수로 complement에 s가 붙어있는 complement로 이렇게 병렬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does not, but 등위 접속사 뒤에 두 번째 동사 complement로 병렬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5개 어법상 심지어 4번에서는 문법 포인트 2개가 들어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쌤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구분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문제 역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30번 들어가 볼게요. 30번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 이 문맥에 맞는 낱말, 이게 절대 낱말 묻는, 단어 묻는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어휘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신 다음 주제랑 맞는지 안 맞는지 주제랑 비춰보는 그런 문제가 돼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Intellectual humility라고 하는 거 지적인 겸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적 겸손은 어떤 개념인지 여기서부터 쭉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지적 겸손은 뭐냐면 is admitting, 인정하기이다. 뭐를 인정하냐면 you are human. 우리가 사람이지 로봇 아니잖아. 컴퓨터 아니잖아.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and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제 엄청 반갑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오늘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절친이 될 것 같아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there are limits,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지적인 겸손이래요. 첫 문장이 해석 정확히 됐으니까 우리 이제 이 지문의 주제에 보통 첫 문장을 꽉 잡으면 흔들림 없이 주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지적 겸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다음 문장 보시죠. It involves. 뭐를 포함하냐면 neglecting. 여러분 느낌이 이 문제가 조금 쉬웠던 것은 어휘가 주는 느낌 가운데 긍정성을 띠는 느낌이 있고 부정성을 띠는 느낌이 있잖아. neglecting은 무시하는 거지. 그치? 없어, 뭐 됐어. 약간 이렇게 그냥 경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거. recognize는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intellectual humility는 좋은 개념이잖아. 지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뒤를 봤을 때 you possess these cognitive and personal biases. 네가 인지적이며 개인적인 편견이 있다는 걸 무시하는 거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 거야. 내용이 좋아야 되죠. 자, 그래서 recognizing이 A의 답이 되겠죠. 네가 you possess
cognitive, 인지적인 편견들. 우리도 사람이니까 왠지 좀 저 친구는 이럴 것 같은데, 아니면 쟤는 어디에서 왔으니까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영국에서 온 친구니까 전부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까? 왠지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니까 전부 뭔가 와인을 좋아하지 않을까? 뭐 바게트를 먹지 않을까? 뭔가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And that your brain tends to see. 그리고 우리 뇌가 tends to see things, 사물을 보는데 in such a way, 어떤 방식으로요? That your opinions and viewpoints, 우리의 의견이랑 우리의 관점들이 are favored above others. 다른 것들보다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점이 더 우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recognizing 한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다 받아들이는 거, 다 포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실게요. It is being willing to. 자, 이것은 또 뭐를 말하냐면 being willing to. willing to는 우리가 기꺼이 뭐를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꺼이 work to overcome those biases. 그래, 나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해. 이런 편견들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In order to be more objective, 더 객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make informed decisions, 우리가 좀 더 정보를 갖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내가 지금 작업할 생각이 있어. 지금 내가 조금 더 나를 좀 고칠, 바로잡을 그런 의지가 있어. 라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지적인 겸손이라는 거 되게 좋은 얘기잖아. 뒤에도 계속 좋은 얘기로 이어져야 돼요. 볼게요. people,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대명사로 자세히 꾸며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자. Who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지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주어져. 뭐 한대요?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뭐 할 것 같다인데 more likely니까 더 이럴 것 같아요. receptive, resistant. 여러분, receptive는 받아들인다. 이래서 형용사 형태니까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죠. open to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resistant는 뭡니까? 그쵸? resist가 나왔으니까 거부하는 거, 저항하는 거. 그럼 반대말이네요. 받아들이는지 저항하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문의 내용상 지적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 뭔가 거부할 것 같지 않거든? 뒤를 좀 볼까? To learning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 거부하겠어요? 아니야. 받아들이지. receptive한 거죠. 열려있고 수용적이죠. 자,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세히 꾸며주려고 관계대명사 붙었는데요. 바로 who think differently than they do.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요. 예쁘죠? 자, 그러면 A, B까지 맞추셨으면 C 당연히 다 맞추셨을 겁니다. They tend to be well liked. 그들은 보통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람들이 좋아한대. well liked. 그리고 respected, 존중받습니다. by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요. 왜요? Because they make it clear. 여러분 가볍게 들어보시면 얘는 가짜 목적어예요. 가짜 목적어. 왜 가짜 목적어 이슬 썼냐면 원래 찐 목적어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they value or undervalue what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여기가 진짜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 너무 길잖아. 가볍게 들어봐. 얘가 지금 진짜 목적어인데 얘가 지금 목적 보어거든? 그럼 우리 보통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가 나와야 되잖아. 뭐 모르시면 지금 알면 됩니다. 이게 오형식의 어순인데 아니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버리면 빨리 보어 결과를 보고 싶은데 목적어 너무 길어버리면 그때는 뒤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빨리 보어 결과를 알 수 있게끔 대신에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 it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야 원래는 이 자리에 되게 긴 목적어 대절 있었어. 원래 이 자리에 되게 긴 목적어 투부정사구 있었어.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make it clear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표시니까요. make it clear 분명히 한다. 뭐를 분명히 하냐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죠. 이게 이제 목적어죠. 뭐를 분명히 하냐면 they value 마찬가지죠. value는 귀중하게 여기는 거잖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 undervalue는 경시하는 거죠. 그죠? dismiss 하는 거죠. What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다른 사람들이 what 주어 동사네요. 우리 깨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에 가져오는 것,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의제로 제시하는 것
을 어떻게 undervalue 하겠어? 야, 네 생각 완전 필요 없어. 완전 silly해. 바보 같아. 아니지.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더 좋아하고 더 존중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 마지막 한 단락이 더 남았습니다. 쌤 마음이 급해서. Intellectually humble people. 사실 이제 답은 나왔는데요.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and are open to. 열려 있어요. 지금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깜짝이야.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추셨을 거예요. Finding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정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찾아내는데 열려 있습니다. receptive 한 거죠. They are not interested in. 뭐에는 관심이 없냐면 trying to appear or feel superior to others.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야, 너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나 몰라. 그건 뭐야? 이렇게 자신의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열려있는 사람들이래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지. 자, 그러면 정답 찾아볼게요. 우리 A 부분은 recognizing 인정하는 거,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자, 다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니까 receptive 나왔고요. 다음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부의 마지막 문제 31번. 아이고, 우리 양쪽에 별표를 달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 지금 봤더니 우리 이번 오답 필수 가운데 2위를 차지한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 봐.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을까라는 생각도 쌤은 들었어. 쌤도 여러분의 시선으로 많이 보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풀 때 조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31번. 자,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사람들은 전형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에 참여합니다. 전형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대. Based on 어디에 기반해서요?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words and the words of others. 그들의 between A and B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 되겠죠. 그들의 역할, 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and word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역할, 뭐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 나랑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면 다른 선생님들과의 어떤 동료 선생님들로서의 관계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에 그런 관계에 기반해서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패턴에 참여한대요. 첫 문장이 살짝 어렵죠. 근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에는 각자 기대되어지는 관계, 기대되어지는 역할 패턴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이고 기대되어지는 패턴이 있다. 계속 볼까요? 예시를 조금 들어주죠. Employers. 고용주들은 are expected to. 자, 뭐 하게끔 기대되어지냐면 interact with employees in a certain way. 자, 사장님들은 직원이랑 어떻게 의사소통하도록 기대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주세요. 뭐 일을 맡기겠죠. 그죠? 그래서 in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끔 기대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어려운가?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이거 무슨 뜻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봤더니 as 동사 주어 도치된 것 같죠?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 표현이에요. 동의 표현. 그래서 as are doctors, 의사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랑요? With patients. 의사가 환자한테 기대되어지는 어떤 행동 패턴, 어떤 의사소통 방식의 패턴이 있잖아요. 환자도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기대되어지는 행동 방식의 패턴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짝 우리 지금 시간 부족하니까 쌤 부지런히 할 건데 부족할까 봐 부지런히 할 건데 그래도 이거는 한번 다시 해석시켜야겠다. 정확히 해석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쌤 물어볼게요. 여기 are, as are, 이 are 뒤에 굳이 말하자면 어떤 한 단어가 생략이 돼 있을 겁니다. 그 한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자, 해석해 보셨어요?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서. 자, employers are expected to. 지금 직원들은 기대되어지죠. 고용주, 사장님들은 기대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이랑 상호작용할 것이 기대되어지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오. 뭐 지시도 하고 뭐 명령도 하고 뭐 부탁도 하고 하겠죠. 자, as are doctors, 의사가 환자들과 이때 are 어떡하죠? 이 뒤에
그래요. 이거 맞추셨어요? 굳이 말하자면 expected 같은 게 생략이 된 거지. 그래서 의사가 환자들과 있어서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문장은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아니 사장님들 직원들 사이에는 의사소통 기대 방식이 있을 거고 의사랑 환자들 사이에도 의사소통 기대 방식이 있을 거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도 의사소통 기대 방식이 있을 거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도 뭐 커플이라면 기대되어지는 행동 방식이 있을 거고 그 얘기 되겠죠? 계속 보죠. In each case 각 경우에 actions are restricted by 행동들은 제약되어집니다. 제한되어집니다. by the role responsibilities 역할의 책임. 이 역할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사장님인데 직원을 막 쓰고 나서 월급을 안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역할에 기대되어지는 책임, 그리고 and obligations 역시 의무죠.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되어지는 의무입니까? individuals, positions. 개개인의 위치. 내가 직원인데 출근 안 해. 내가 막 출근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그래. 일 안 하고 그냥 막 퇴근해버려. 자, 이러면 안 돼. 각각의 개인의 위치에 within society, 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위치에 연관되어지는 그런 의무와 역할의 책임들 이런 것들에 의해 행동이 제약됩니다. 나 내일 출근하기 싫어. 나 안 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계속 보시죠. For instance, 여기까지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까봐 예를 들면이 나오는 지문은 사실은 되게 친절해요. 앞에서 되게 크고 넓고 포괄적이었던 개념이 for instance or for example을 기준으로 좁아집니다. 구체적이고 뚜렷하고 명확해지죠. 볼까요? Parents and children.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번 더 부모와 아이들 are linked. 연결되죠. by certain rights. 어떻게 연결되면 일종의 뭐 권리도 있을 거고 일종의 privileges 어떤 특권도 있을 거고 엄마한테 막 뭐 해달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특권도 있을 거고 and obligations. 그렇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엄마에게 각각의 또 의무관계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Parents are responsible. 부모님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Providing their children, 뭐 provide A with B, 뭐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A에게 B를 공급해준다, 제공해준다 이런 뜻이 되죠. Their children, 아이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우리 의식주라고 그러죠. 영어는 순서 식의 줍니다. 생각해보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아. 자, 식의주 이렇게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these expectations, 이러한 기대치는 are so powerful. 여기 소대급은 들어있는데 그러면 너무 A에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지는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의 의식은 정말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not meeting them. 여러분 이때 갑자기 왜 밑이 나왔나 생각하셨어요? 이때 밑은 사람과 사람끼리 어머나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쌤 힘센 것 좀 보세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충족시키다 satisfy라는 뜻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meeting them may make the parent vulnerable to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시켜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남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meeting them.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요.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 밥을 안 줬어. 옷을 제대로 안 입혔어. 자는 곳을 제대로 안 줬어. 자, 이런 것들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뭐 할 수 있다? Make the parents, 목적어 뒤에 목적보어, 이거 오형식 등사로 사용됐구나. 부모를 어디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에 비난받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The charges of negligence. 부모가 돼가지고 저 사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동학대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비난이나 심지어는 기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 개 가능성에 놓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in turn 다음 차례로 그렇다면 아이들은 are expected 뭐 하도록 기대되어지죠? To do as their parents say.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게끔 기대되어집니다. 학교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는데 내가 학교를 안 갔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기대되어집니다. Thus, 따라서 사실 이쯤 되면 이미 답이 나왔죠. 부모의 역할, 아이의 역할, 사장님의 역할, 직원의 역할, 의사 선생님의 역할,
환자의 역할. 자,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맞는 기대되어지는 행동 패턴을 따라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hus 따라서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어떤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은 are functions, 기능들인데요. 나름이 나왔네요. 나름이 but also. 그러면 A랑 B의 형태 똑같아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봤더니 그러네. 여기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여기도 of the work requirements. 아, 전치사고 요렇게 나름이 A but also B 요렇게 병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떤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기능입니다. 자, 근데 어떤 기능이냐면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관여된 사람들의 그런 개별 성격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야. 각자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but also 여러분 쌤이 2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에서 A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까? B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까? 아까는 쌤이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에서는 크게 정답에 어떤 그 영향을 크게 줄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은 B가 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 정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다지 새롭지 않은 정보예요. 근데 B는 놀랍고 새롭고 중요하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B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과 같아. Not only A but also B는 얘들아 나 영어 선생님이잖아. 나는 영어뿐 아니라 수학도 좋아해. 이런 식의 정보를 준다는 거죠. 왜? Not only A, 영어쌤이 영어 좋아하는 건 크게 놀랍지는 않아. But also B, 하지만 내가 수학을 좋아하면 엄청 놀랍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Not only A but also B예요. 그럼 우리 여기를 더 잘 봐야 되지. The role requirements, 역할의 요구사항들. Associated with, 자 이것과 연관된, 그들이 가지는 이것과 연관된 역할의 요구사항들의 역할의 요구사항들의 기능이다. 자, 그러면 지문이 좀 반복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추론하실 수가 있는데 쌤이 봤을 때는 선지가 조금 까다로우셨나 봐요. 선지가. 자, 5번. 왜냐면 지문은 좀 반복되니까 정답을 크게 흔들림이 없었을 것 같은데 5번 perspective 무슨 뜻이죠? 이거 관점입니다. 관점들. 4번 motivations 동기들. 3번 abilities 능력들. 3번은 다 아시죠? 2번 status가 무슨 뜻이죠? status. 이게 지위란 뜻이잖아. status 그럼 지위들을 뜻하죠. 그 지위들. 부모로서의 지위들, 자식으로서의 지위들, 선생님으로서의 지위. 학생으로서의 지위. 잘해서 정답이 우리가 2번이 됐고 career 뭐 경력이 되겠죠. 경력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각각의 사회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의 지위. 그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동 패턴에 따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31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맞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2번 말고도 3번 되게 많이 선택하셨어요. 능력에 따른 나는 능력이 왜 가장 많은 오답이었는지 3번 많이 선택하셨는데 정답 2번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쌤은 여기서 이제 3부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3부 이제 이 뒤에 은정한 쌤이랑 같이 또 4부부터 같이 여러분들 독해 보실 겁니다. 나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살짝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제 1학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죠. 저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을 앞두고 이제 수능 끝나면 곧바로 다음 학년이잖아요. 항상 되게 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되게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가장 정말 누구보다도 다이내믹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거고 또 지금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1학년 정말 이제 지금까지 적응하고 1학년으로서의 1학기, 2학기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쌤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다 칭찬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쌤은 3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